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위별로 횟수를 어떻게 가져가야지 더 근비대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근, 속근 개념을 개입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또 이제 좋은 구절 한번 읽고,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책은 이게, 니체의 말이라는 책인데요. 사라토리 하루히코가 엮었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분이 또 약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꿈의 실현에 책임져라. 당신은 어떠한 일에 책임을 지려 하는가? 무엇보다 자신의 꿈의 실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떠한가? 꿈에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당신은 유약한가? 아니면 용기가 부족한 것인가? 당신의 꿈 이상으로 당신 자신인 것도 없다. 꿈의 실현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온 힘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참 간단하면서도 맞는 말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참 도움이 되는 글귀죠. 또 이제 하나 더 읽자면은 잘못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어째서 꿈에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꿈이지 않는가? 내 꿈은 이것이라며 드높여야 하지 않는가? 그만큼 유약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인가? 애초 자신의 꿈에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면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꿈이다. 그럼 그 꿈에 책임지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꿈이다. 그러면 그 꿈에 책임을 지려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야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꿈은 얘기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저는 안 그러려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5시 한 10분 정도 됐을 거예요, 새벽. 네, 어제도 이렇게 좀 늦게 자긴 했는데, 책 읽느라 어제는 1시인가? 네, 딱 4시간 지나니까 저절로 눈이 떠지네요. 피곤해 죽겠는데, 잠은 안 오고, 예, 왜냐면은 또 체육관이 6시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예, 그 시간 사이에 이렇게 영상 찍고 있어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근, 속근 개념을 이용하고, 예,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근비대를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봅시다. 물론 이제 인체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어깨 부위에는 지근 속근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근의 비율에 비해 지근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우일 수도 있죠. 예, 그렇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 지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네, 어때야겠습니까? 운동과법이 이제 횟수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동이 이루어질 때 지근의 비대가 좀 더 잘 이루어지고 속근의 비율이 좀 높을 때는 이제 횟수는 좀 적게 하고, 예, 중량은 좀 높게 하고 할 때 이제 근 비대가 잘 이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근의 개념이라 보면은 예를 들어 손이나 엉덩이나 이런 쪽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되게 자주 쓰이는 근육이고 회복도 빠르고, 네, 이런 근육들, 예, 이런 폭발적인 이렇게 힘을 내는 근육들, 그런 근육들인데요. 예, 이런 근육들을 속근이라고 해요, 보통. 예. 그렇다면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상부등, 예, 등의 상부 이제 그러니까 등하고 이제 척추 기립근을 제외하고 그런 쪽들, 이런 등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회 이상, 10회 이상 횟수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저희가 등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근육통이 비교적 예리하지 않고, 예, 회복력이 좀 빠른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할 시 볼륨을 높게 가져갈 수 있고, 볼륨을 크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이런 걸로 보아 이제 등 근육은 지근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지근의 비율이 높다 보니 아무래도 10회 이상으로 이렇게 4세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근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예, 대퇴근들. 대퇴근들 보시면은 대퇴이두 말고 대퇴사두. 대퇴사두근들을 보시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잠깐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제 사이클 선수나 뭐 파워 스케이트, 뭐 쇼트트랙 선수들, 그런 선수들 보면 하체가 굉장히 훌륭하죠.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훈련이 이제 지근 단련이라는 거죠. 예. 계속 밟는 계속 강력하게 계속. 저희가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사이클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빡세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지? 그 뭐죠? 제일 강도 높게 이렇게 설정하고 이렇게 밟잖아요. 꾸준히 계속 끙끙대면서 밟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훈련을 많이 가져가다 보면은 이제 아주 통나무 같은 대퇴사두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대퇴사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회 이상으로 횟수를 가져가라. 이렇게 추천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뭐 저기 나주 저쪽에 그 아파트 체육관 쪼매난 데서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미스터 광주 70kg급 1등한 형님이 가끔 오십니다. 70kg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 형님이 하체 운동 레그프레스 하시는데 막 그 세트당 막 40개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금비대 상식과는 안 맞잖아요. 원래 6회에서 12회로 끝내라 이렇게 보통 정의되어 있는데 하체는 이렇게 40회씩 하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니까 몰라,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하체 같은 경우는 횟수를 많이 칠수록 좀 더 발전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거든요. 또 톰플라츠 보시면 압니다. 톰플라츠도 운동 영상 보시면은 횟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이런 뭐 여러 사항들을 보았을 때 대퇴사두 같은 경우에는 12회 이상의 횟수를 가져가시는 것이 그 근비대에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슴이랑 어깨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이랑 어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섞어서 해줘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지근 속근의 비율이 이렇게 뭐 적절하게 있기도 하고, 프레스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숄더 프레스라든가 벤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를 좀 높이는 것이 좋아요. 무게를 높이고 약간 속근 단련할 때처럼, 그러니까 숄더 프레스 할 때나 벤치 프레스 할 때, 이때는 이제 속근 훈련 방식으로 횟수는 좀 6회에서 10회 사이 정도? 그 정도로 하시고, 이제 뭐 그 다음으로 이제 플라이류나 레이즈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근 훈련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훈련하시는 것이 이제 근육 발달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물론 지근 속근 비율이 부위마다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운동을 이렇게 계속하고 몸으로 직접 체감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세한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조사나 연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제 개개인마다 어떻게 지근 비율이 되고 속근 비율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알기가 힘들겠죠.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말하듯이. 그럼 마무리 멘트로 이제 평등을 사랑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평등을 사랑하는 사람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서 평등하고자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내가 높은 곳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끌어올려서 평등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쫌생이 되지 말고 두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